지피지기, 그리고 싸우지 않는 승리의 지혜. 오늘은 우리가 평생 들어왔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다가오는 말씀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지피지기 백전불태입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이 말.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 문장,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 들었던 이 말과 60, 70을 넘어 다시 듣는 이 말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젊었을 때는 이 말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전략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됩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였다는 것을요. 오늘 이 시간 손자병법의 지혜를 통해 우리 인생 후반부를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를 안다는 것, 평생을 살아도 어려운 일.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나를 잘 알게 될 줄 알았는데 왜 여전히 나 자신이 낯설까? 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 자, 명. 자신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밝은 사람이다. 우리는 60평생,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는 나를 잘 안다고 말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무엇이 나를 화나게 하는지, 어떤 말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무엇을 잃으면 견딜 수 없는지, 무엇을 얻으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녀가 명절에 집에 오지 않겠다고 할 때 왜 그렇게 마음이 상하는지, 친구가 약속을 잊어버렸을 때 왜 그렇게 섭섭한지, 배우자가 무심한 말 한마디 했을 때 왜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한지, 우리는 그 감정이 올라올 때는 분명히 느끼지만 왜 그런 감정이 생기는지, 그 뿌리가 무엇인지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손자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합니다. 내가 나를 모르니 세상이 늘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다. 나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내 성격을 아는 게 아닙니다. 내 강점과 약점을 아는 것. 내가 어떤 상황에서 가장 지치는지 아는 것.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한지 아는 것. 이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불필요한 싸움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성실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일도 열심히 하셨고, 자식도 잘 키우셨고, 이웃에게도 인정받는 분이셨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이상하게 자꾸 화가 났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전화를 안 하면 섭섭하고, 배우자가 밖에 나가면 외롭고, 친구들이 바쁘다고 하면 서운하고.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깨달은 게 있었답니다. 아, 내가 외로움을 잘 타는 사람이었구나. 아, 나는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해줄 때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그 사실을 알고 나니 모든 게 달라졌답니다. 자녀에게 섭섭해하는 대신 먼저 전화를 걸게 되었고, 배우자를 붙잡는 대신 본인도 할 일을 찾게 되었고, 친구를 원망하는 대신 새로운 취미 모임에 나가게 되었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아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아침형 인간이라는 걸 알면 저녁 시간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게 됩니다. 내가 비판적인 말에 유독 상처받는다는 걸 알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게 됩니다. 내가 외로움을 잘 타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 친구들과의 관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유지하게 되지요. 내가 변화를 싫어하는 성격이라는 걸 알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때 좀 더 천천히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기, 나를 아는 일입니다. 그리고 손자는 말합니다. 나를 알면 내가 어떤 전쟁터에 들어가야 하고 어떤 전쟁터는 피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고요. 노년의 지혜란 힘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힘을 쓸 필요가 없는 곳을 아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나를 안다는 것은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는 것을요. 건강의 한계, 체력의 한계, 기억력의 한계, 인간관계의 한계. 이런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기 이해입니다. 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 기, 자, 불. 자신을 아는 사람은 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의 한계를 알기에 무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강점을 알기에 쓸데없는 곳에 힘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을 안다는 것, 있는 그대로 보는 용기. 손자는 이어서 말합니다. 지피자지. 상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사람을 좀 안다고요. 자녀를 알고, 친구를 알고, 배우자를 안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는 우리가 상대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상대를 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에게는 효도하는 자식이기를 바라고, 친구에게는 늘 다정한 친구이기를 바라고, 배우자에게는 나를 이해해주는 반려자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대가 어긋날 때마다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괜히 서운해지는 거지요. 손자는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관찰하는 마음으로 보라고요. 무슨 뜻일까요? 이해하려는 마음은 왜 그럴까? 나라면 안 그랬을 텐데라는 판단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관찰하는 마음은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계셨는데 며느리와의 관계가 늘 불편하셨답니다. 며느리는 집안일을 대충 하는 것 같고 아이들 교육도 너무 자유방임식이고 시댁 행사에도 소극적이고 할머니는 속으로 늘 생각하셨답니다. 내가 며느리였을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저럴까?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며느리를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셨답니다. 며느리는 집안일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직장일로 지쳐서 효율적으로 하려는 거였고 아이들 교육이 자유방임식인 게 아니라 아이들의 자율성을 키워주려는 거였고 시댁 행사에 소극적인 게 아니라 원래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던 겁니다. 며느리를 이래야 한다는 기준으로 보지 않고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하니 갈등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손자가 말한 지피지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녀가 전화를 자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해하는 대신 우리 아이는 원래 표현이 서툰 스타일이지. 하지만 마음은 있어 라고 이해한다면 어떨까요? 친구가 약속을 자주 미룬다고 해서 서운해하는 대신 저 친구는 원래 계획을 잘 못 지키는 성격이야. 그래도 마음만은 진실하지 라고 받아들인다면요. 배우자가 말이 없다고 답답해하는 대신 이 사람은 원래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스타일이구나 라고 인정한다면요. 그 순간 마음의 전쟁은 멈춥니다. 손자가 말한 지피지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상대의 세계를 이해하라는 것.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이 말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자랐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효도가 당연했고 부모 말씀은 절대적이었지요. 하지만 지금 우리 자녀들은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삶이 중요하다고 배웠고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배웠고 자기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따지기보다는 그들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구나라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피입니다. 그들을 우리 방식으로 바꾸려 하면 갈등만 깊어집니다. 하지만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려 하면 적어도 불필요한 상처는 줄어듭니다. 손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상대를 알면 싸울 필요가 없어진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상대를 안다는 것은 상대의 아픔도 보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자녀가 불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도 그들 나름의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경제적 압박, 자녀 양육의 부담,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우리 입장에서만 섭섭해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상대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손자는 말합니다. 진정으로 상대를 알려면 상대의 입장에서 세상을 봐야 한다. 불전, 싸우지 않는 것이 최고의 승리. 자, 이제 손자병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손자병법은 전쟁책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손자병법은 싸우지 않기 위한 책입니다. 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전, 이굴인, 지, 경선, 지, 선, 자야. 싸우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가장 훌륭한 승리다. 여러분, 이 말이 나이가 들수록 얼마나 마음에 깊이 와닿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평생 많은 싸움을 해왔습니다. 일터에서는 인정받기 위해 싸웠고, 가정에서는 이해받기 위해 싸웠고, 자식에게는 사랑받기 위해 싸웠고, 세상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이켜보니 그 많은 싸움 중에서 정말 이긴 싸움이 얼마나 될까요? 형제 간의 재산 다툼, 이겨서 무엇이 남았습니까? 부부 사이의 오랜 신경전, 이겨서 행복해졌습니까? 자녀와의 의견 충돌, 이겨서 관계가 나아졌습니까?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자존심이 강한 분이셨답니다. 자녀들과 의견이 다르면 끝까지 본인 뜻을 관철하셨고, 형제들과 의견 충돌이 있으면 절대 먼저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혼자가 되셨답니다. 자녀들은 명절에도 오지 않고, 형제들과는 연락도 끊기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지고, 그때서야 그분이 깨달으셨답니다. 내가 이긴 싸움은 많았지만 내 곁에 남은 사람은 없구나. 손자는 경고합니다. 구전자, 분리. 오래 끄는 싸움은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 특히 가족 간의 싸움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기고 나면 관계만 상하고 마음만 아프고 세월만 흐릅니다. 그래서 손자는 말합니다. 싸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승리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도망친다는 뜻도 아니고요. 참고 산다는 뜻도 아닙니다. 손자가 말하는 불전보자, 불전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먼저 아는 것. 둘째, 먼저 움직이는 것. 셋째, 먼저 여유를 갖는 것. 먼저 아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갈등이 생기기 전에 그 씨앗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자녀와 대화하다가 분위기가 이상해지면 아, 이 주제는 민감한 주제구나 라고 미리 알고 화제를 돌리는 것. 배우자가 피곤해 보이면 아, 오늘은 말을 아껴야겠구나 라고 미리 알고 조용히 있어주는 것. 친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면 아, 이 친구에게 돈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미리 알고 배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먼저 아는 것입니다. 먼저 움직이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갈등이 커지기 전에 내가 먼저 한 발 물러서는 것입니다. 말다툼이 시작되려고 할 때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서운한 일이 있었지만 내가 먼저 연락하는 것. 오해가 생겼을 때 내가 먼저 설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먼저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이중 시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유입니다. 여유는 내가 나를 알 때 생깁니다. 상대를 알 때 유지됩니다. 그리고 싸움을 멈출 때 깊어집니다. 노년의 품격은 바로 이 여유에서 나옵니다. 여유가 있으면 상대의 말에 즉시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여유가 있으면 상황을 좀 더 넓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여유가 있으면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손자는 말합니다. 상병벌모. 가장 뛰어난 사람은 힘으로 싸우지 않고 지혜로 상황을 다스린다. 가장 강한 사람은 반응하지 않는 사람. 손자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승, 병, 선, 승, 이, 후, 구, 전.
이기는 사람은 싸우기 전에 이미 이겨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진짜 강한 사람은 싸움판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자기 마음을 다스려 놓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화가 나기 전에 멈추는 사람, 상처받기 전에 거리를 두는 사람, 쓸데없는 말에 대응하지 않는 사람. 이들은 이미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군가 나에게 무례한 말을 했습니다. 그때 즉시 받아쳐서 말다툼을 하면 나도 상처받고 상대도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 사람은 지금 힘든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간다면요? 나는 평화를 지킨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반응하지 않는 승리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자녀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때 섭섭해서 너는 왜 그러냐고 따지면 관계만 멀어집니다. 하지만 저 아이도 힘들구나라고 이해하고 시간을 준다면요? 나는 관계를 지킨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유 있는 승리입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마음이 급한 성격이셨답니다. 자녀가 조금만 늦게 연락하면 불안해하고, 친구가 약속을 미루면 화를 내고, 배우자가 본인 말을 안 들으면 언성을 높이고, 그러다가 어느 날 큰 병을 앓으셨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한 달을 누워 계시는 동안 그분은 많은 생각을 하셨답니다. 내가 왜 그렇게 급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내가 정말 원했던 게 뭘까? 퇴원하고 나서 그분은 달라지셨답니다. 자녀가 늦게 연락해도 바쁘겠구나 하고 기다리고, 친구가 약속을 미뤄도 다음에 보지 뭐 하고 넘기고, 배우자가 본인 말을 안 들어도 저 사람 생각도 있겠지 하고 받아들이게 되셨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답니다. 자녀가 먼저 더 자주 연락하고, 친구들이 먼저 약속을 잡고, 배우자가 더 다정해졌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반응하지 않으니 세상이 나에게 반응하더라. 특히 노년에는 반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평화이자 가장 큰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 시간을 싸움으로 보내기에는 너무 아깝기 때문입니다. 손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불태. 멈출 줄 아는 사람은 위태롭지 않다. 무엇을 멈춰야 할까요? 불필요한 말을 멈추고, 불필요한 감정을 멈추고, 불필요한 기대를 멈추고, 불필요한 집착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는 지피지기와 불전. 자, 그렇다면 이 지혜를 어떻게 우리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손자의 가르침을 인생 후반부에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를 알면 감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을 알면 관계가 편해집니다. 싸우지 않으면 내 마음이 지켜집니다. 구체적으로 3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첫째, 오늘 나는 무엇에 상처받았는가? 이것이 자기 이해의 시작입니다. 내가 어떤 말, 어떤 상황에 민감한지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자녀가 엄마, 바빠서 통화 나중에 할게요 라고 했을 때 마음이 상했다면, 그것은 내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친구가 내 제안을 거절했을 때 기분이 나빴다면, 그것은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 감정의 뿌리를 알게 되면, 다음에는 그 상황에 좀 더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오늘 나는 누구에게 기대하고 있었는가? 이것이 타인 이해의 시작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었는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배우자가 집안일을 안 도와줘서 화가 났다면, 나는 배우자에게 내 마음을 알아서 헤아려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자녀가 자주 연락하지 않아서 섭섭했다면, 나는 자녀에게 나를 더 챙겨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기대를 알게 되면, 그 기대가 합리적인지 아니면 내려놓아야 할 기대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오늘 나는 어떤 싸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것이 불전의 실천입니다. 꼭 이겨야 하는 싸움인지, 그냥 놓아도 되는 것인지 구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가족 모임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다면 이것은 꼭 내가 옳다고 증명해야 하는 일일까? 아니면 그냥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인정하면 되는 일일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싸우는 일들은 사실 내려놓아도 되는 일들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만 매일 저녁 정직하게 해봐도 우리 인생 후반부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또 하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루 한 번 반응하지 않기입니다. 오늘 하루 중 한 번이라도 화가 나는 상황이 있을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춰보는 겁니다. 배우자가 무심한 말을 했을 때, 친구가 약속을 잊어버렸을 때, 자녀가 내 말을 안 들을 때, 그 순간 바로 반응하지 말고 심호흡을 한 번 하고 5초만 기다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화낼 일인가? 이것은 정말 따질 일인가? 이것은 정말 상처받을 일인가? 대부분의 경우 5초만 기다려도 화는 반으로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손자가 말한 반응하지 않는 힘입니다. 싸움 대신 평화를 선택하는 나이.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살아오느라 수많은 싸움을 지나왔습니다. 가난과 싸웠고, 편견과 싸웠고, 불평등과 싸웠습니다. 때로는 가족과도 싸웠고, 친구와도 싸웠고, 세상과도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럴 힘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 멈출 때를 아는 사람은 위태롭지 않다. 이제는 멈출 때입니다. 관계의 싸움을 멈출 때입니다. 자존심의 싸움을 멈출 때입니다. 욕심의 싸움을 멈출 때입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이겨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인정받아야 한다는 욕구를 내려놓을 때입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이제는 마음의 평화를 선택할 때입니다. 승리보다 평화를, 이김보다 이해를, 옳음보다 관계를, 지피지기, 나를 알고 남을 아는 것, 불전,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삶. 이 두 가지 지혜는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를 가장 조용하고 품위 있게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손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불로. 진정으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전투는 바로 이것입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것, 반응하지 않는 것, 평화를 지키는 것. 오늘 하루도 싸움 대신 평화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기려 하기보다 이해하려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가장 소중히 지키시길 바랍니다. 나를 알고 남을 알고 싸우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시니어들이 후배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지혜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손자병법의 또 다른 핵심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